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육아낫 언론에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세모 육아. 세상의 모든 육아를 이야기한다라는 세모 육아입니다. 세모 육아를 제가 기획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저는 어떤 정해진 방법, 정해진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100명의 부모가 있다면 100가지의 육아 방법이 존재하고 또 부모님들마다 자신의 강점이나 가치관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우리가 편안한 육아 문화를 만드는 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모 육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가 팬이면서, 제가 좀 항상 뭐 하는지 염탐하는, 그런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인데요. 세상맘, 안소정님을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그다음에 이제 돌이 좀 지난 18개월 형제를 키우고 있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세상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먼 길을. 제가 소정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소정님이 제가 그로잉맘 운영하고 있을 때 저희 그 서비스를 기질 분석을 또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근데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보면 그 자기만의 어떤 육아관이 굉장히 또렷하고 그 또렷한 육아관이 뭐랄까 막 그게 막 정숙하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독특한데 건강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원래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소정님이랑 먼저 얘기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소정님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세상맘으로 활동하면서 되게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소개도 많이 하시고 툰같이 이렇게 조금 아이패드로 난 처음에 이런 그림도 올려도 뭐 바이럴이 되는구나 했어. 미안해. 밑에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랬어. 이런 근데 것도 툰이 되는구나. 근데 인기가 많더라고. 되게 많아 인기. 그래서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엄마 안소정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사실 궁금했어요. 엄마 안소정은 좀 어떤 엄마인가요? 글쎄요. 어떤 어떤 엄마죠? 강점이 있어요? 있는 저는 그대로의 어떤 육아가? 장단점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음. 이 질문을 받는다면은 단점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어. 왜냐하면은 단점이 굉장히 많고, 네. 그 모든 걸 커버해주는 조금의 장점, 응. 나중에 어필하는 어, 것이 좀 더 좋겠다. 좋겠다. 일단 단점은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음. 그래가지고 뭘 하든지 빨리 아웃풋을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이한테 이렇게 또 강요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아이를 막 닥달하고 이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내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의 어떤 아이다운 면을 잘 참아주지 못하고 음. 뭐 윽박을 지른다거나 구박을 음.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재미없거나 지루한 걸 참지 못해요.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거는 어른인 저에게는 별로 이렇게 자극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지루한 육아를 이제 계속 버텨야 한다는 그런 답답함을 계속 견디는 나 자신. 음. 이 나 자신을 보면서 또 드는 자괴감, 막 이런 음. 것들이 있고요. 위로를 잘 못한다는 거. 아이는 굉장히 감수성이 좀 풍부하고 또 공감을 많이 원하는 그런 성향의 아이인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영혼을 다해서 이렇게 리액션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 그런 성향의 엄마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좀 그래요. 음. 아이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단점 많은데 시간 너무 썼어. 강점, 빨리 강점 미안합니다. 얘기해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모든 거를 네? 잘 이제 커버하는 저의 장점들은 뭐냐. 일단 성격이 급한데 그 대신 해결도 빨리 하려고 되게 애쓰는 편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음. 뭐 아이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 육아 자체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다든지 했을 때 이거를 빨리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뭐 전문가를 찾아간다든지 뭐 병원을 가본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적용을 또 빨리 해보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 그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런 게 굉장히 큰 저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점은 좀 대충 하는 걸 잘해요.
그 진짜 강점이다. 이게 저의 굉장히 어. 좀 특기라고 아, 할 수 왜 있어요. 마치 툰처럼 그치. 대충. 대충. 네. 왜냐면 대충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기 전에 내가 하던 많은 일들처럼 꼼꼼하게 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막 많은 이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다 안 보면은 되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너무 짜증나게 되고 그 음. 스트레스가 또 아이한테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정말 치명적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좀 대충 할 건 대충 하고 못하겠는 건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선을 잘 긋는 편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것 빨리 포기하고 그 대신 그 포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에너지들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커버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육아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사실 좀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잘하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인식이 되는 약간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약간 대충하고 막 하고 그냥 한다. 이게 강점이다, 나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육아가 그 완벽하게 꼼꼼하게 제대로가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을 강점이라고 설명해 준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분명히 부모님들한테 되게 좋은 메시지일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그 뭐든지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나도 알고 있었던 강점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딱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는데 어쨌든 딱 생각하면은 해. 빨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키우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냥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더라고. 전문가 만난다,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경험도 되게 많은 것에 대해서 놀랬거든요. 굉장히 큰 강점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육아인들을 볼 때 그 독특함을 맡는 그 개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독특한데 이거 있잖아요. 육아가 독특하다. 근데 제가 소정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걸 느꼈거든. 이 사람 독특하다. 육아 독특하게 한다. 혹시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안 듣나요?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듣는 편이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독특함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전달을 받았을 때 뭐가 독특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만 7년 딱 육아를 했는데 왜냐면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사실 이 아이의 영아기에는 그렇게 독특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급급했고 막 그 육아라는 거를 공부를 많이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닥치는 대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많이 쫓아가고 그냥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거를 이것저것 차용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만의 어떤 육아라는 걸 확립하는 거는 아마 다랑 쌤을 만났을 때쯤부터 약간 제 육아관이 조금 더 뭐 나만의 자리를 찾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다랑쌤이 표현한 독특함이라는 게 조금 생겨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세상에 유치원 시절부터인데 육아에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동안 그냥 되는 대로 막 대충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점들은 잘 맞아떨어졌지만 어떤 점들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기도 하고 내 아이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와 내 아이에게 조금 더 핏한 그런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저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상담 선생님도 만나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방향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잡히게 된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아이가 학령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저의 어떤 포인트, 저의 육아의 포인트 같은 거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어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SNS 같은 걸 많이 하는 엄마들한테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위기의식을 많이 조장하는 그런 풍토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조금 더 엄격하게 구분해보자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뭐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욕적으로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뭘 시키세요, 이때 뭘 하세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배제한 채로 사실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고 학교에서 찾아오는 것밖에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밥을 차려주고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스로는 그 누구보다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엄마라고 자부하는 네. 그런 이상한 아이러니함이 어떤 저의 독특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냥 스스로 크도록 음. 내버려 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네. 생각하는 느낌이 맞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내버려 둔다는 음.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예민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 방임이라고 해석이 맞아, 될 수 있기 맞아. 때문에. 근데 이제 저의 어떤 내버려 둠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음. 좀 먼발치서 지켜보는 거예요. 음. 아이와 좀 거리를 두는 거. 음.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진 것을 정말 그 물밑에서 서서히 잘 뽑아내는 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어떤 특별한 점, 아이의 어떤 가진 강점,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기 위한 육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해온 것 같아요. 난 이 내버려둠의 음. 육아라는 것도 하나의 장르 같아. 종목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직접 여러 차례 봤고 또 우리 그러면 선생님들도 아이를 많이 봤잖아요. 아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자유롭게 세상을 이렇게 유영하고 있는 느낌 같은 이미지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진짜 그렇게 크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좋고 감사하면서도 또 동시에 되게 두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내버려둠의 어떤 육아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육아 그걸 하는 게 사실 그 세상이라는 아이의 아웃풋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이거는 한다. 해로운 것으로부터 차단하는 거? 어떤 해로운 것으로부터 차단하는 걸 좀 중요하게 여겨요? 이제 과도한 미디어와의 접촉. 그리고 이제 아이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로부터 이제 아이를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게 저한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로울 수 있는 음식.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 같은 것도. 사실 어른들이 이제 누리는 많은 것들 중에서 아이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 오히려 그쵸.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를 좀 건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요. 이 SNS 같은 걸 볼 때도 그 사람의 SNS 같은 걸 볼 때도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다 드러나. 근데 내가 소정님의 SNS 보면 딱 그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해롭다고 하는 것들을 안 접하게 하는 흔적이 다 보이고, 그리고 아이한테 내버려 둔다는 흔적이 그대로 보여.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를 기르는 존재, 부모로서도 중요한 게 부모 정체감 같아.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나의 독특함이냐, 어디에 나의 정체감이 녹아져 있느냐. 이게 잘 드러날수록 참 좋은 것 같은데 소장님이 그런 면에서 참 이 분명한 사람인 것 같다? 소장님에게 한정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육아 컨텐츠를 사실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막 그리는 그 네, 웹툰. 그렇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육아하면서 나도 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재밌는 소재가 매일 생기는 약간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 육아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육아에 있어서 신경 쓰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의 그 SNS의 시작은 이유식 컨텐츠였어요. 이제 아이가 좀 잘 먹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 뭘 던져도 잘 먹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가 막 엄청 잘 먹는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무얼 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엔 기록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잘 먹는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요리를 특별히 잘하는 것
아니지만 좀 식성이 좋은 아이를 낳은 덕분에 이게 컨텐츠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좀 그걸 발전시켜 온 게 이제 이유식 책이라든지 뭐 이유식 전문 카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저의 어떤 1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이가 좀 덜 먹게 되는 거예요. 애가 좀 크면서 편식도 하고 밥 먹으면서 딴짓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식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되게 평범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평범해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또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 육아에서 신경 쓰는 거 내가 주관적으로 이거는 꼭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육아에 적용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쉽게 기록하는 그런 가벼운 툴들이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이거를 뭔가 내 생활의 일부로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관심을 많이 끌게 되고 그것만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랑 좀 친숙한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찾고 이제 거기에서 남들과는 다른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하려고 애쓰는 건 뭐냐면 이제 어딜 가나 있는 정보를 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나 다 하는 뭐 육아실 레시피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널려 있는 것도 제가 기여한 게 많아요. 제가 시작해서 그게 이제 되게 많이 퍼져가지고 다시 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생명력을 잃었다. 누구나 하는 거고 내가 굳이 안 해도 괜찮다. 근데 이제 육아에 있어서 내 아이와 나 같은 유형의 어떤 부모 조합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되게 섬세하고 여리고 막 이런데 이제 저는 조금 좀 터프하고 쿨하고 약간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겪게 되는 어떤 육아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는 좋은 점들, 그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한 게 이제 툰이었어요. 나만의 이야기, 남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 뭐 몇 살 때 이거 꼭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재생산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처음에 얘기했을지라도 그것이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나 어떤 콘텐츠 제작자들의 어떤 손과 입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되게 평범한 정보들이 맞아. 되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다지 유용하지도 않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깊게 생각해서 실천을 했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고 이거를 그냥 고스란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는 되게 유용할 수 있고 확실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런 피드백을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저의 어떤 원동력 삼아서 또 생산을 하게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컨텐츠가 이렇게 평범한 제목이나 어디서나 볼 법한 약간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랄까 지금 이거 찍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우리의 유튜브 육아난 언론도 이렇게 버려지는 그 평범한 컨텐츠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잘 모셨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컨텐츠의 힘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육아라는 거에 한정했을 때도 여튼간에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걸 지속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완벽하면 안 되는 거야. 슥슥슥 내가 쉽게 맞아요. 쉽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찾아내셔서 소정님처럼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간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소정님은 엄청 터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세상이는 특히 되게 섬세하고 좀 착하디 착한 약간 이런 느낌의 아이잖아요. 이런 조합에서 나 육아할 때 요것만큼들은 조금 신경 쓴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의 섬세함을 너무 묵인했다 혹은 뭐 무심했다 그 부분에 무심했다라는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아이가 이제 틱 증상이나 강박 증세 같은 게 나타나면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바짝 쓰게 됐거든요. 이제 그게 되게 큰 계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컨텐츠로 다루기도 했는데 일단 아이를 아이로서 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직 미숙하고 표현도 서투르고 그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다루는 것도 서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좀 부드럽게 다뤄줘야겠다. 내가 비록 쿨에 진동하는 그런 엄마인데 이제 이런 엄마와 평생 산 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걸 항상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아이가 뭔가를 호소할 때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힘듦이나 슬픔 같은 걸 호소할 때 이제 옆에 있어주는 거. 제가 이게 따뜻한 말은 되게 많이 못해요. 노력을 해도 안 되지. 잘 안 되고, 태생이. 그리고 영혼 없이 하면 아이도 알아. 알아. 그걸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랬구나. 응. 이러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좋네, 담백하게. 근데 이제 아이도 그게 좀 좋은지 자기가 이제 음. 힘들 때면은 엄마 옆에 있을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방식을 찾아냈다. 예전에는 아이가 어떤 불편함을 호소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같은 말이어도 조금 더 차분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노력. 나 방금 두 가지 얼굴 봤어. 너무 사실 귀찮아요. 진짜 미안한데 너무 귀찮거든요. 왜냐면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치.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섬세하고 예민한 걸 어쩌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묵과하지 않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쩔쩔매지 않는 거. 왜냐면 쩔쩔매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되 최대한 좀 나한테도 편안한 방식으로 이제 찾아보기. 네,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 이제 아이가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모든 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불안이 높은 아이의 경우에는 그 안 좋은 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하면 지나치게 그걸 확대 해석하고 너무 막 미래 일을 상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되게 안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는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하루에 많은 시간을 저 없이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막 그런 안 좋은 일들 곱씹게 되면은 아이의 어떤 평온함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신나게 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움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거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아이가 알 필요 없는 정보들은 좀 정보의 양을 조절해주는구나. 일부러 주지 않기 혹은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해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제 휴식이에요. 맞아.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려면 제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많은 걸 대충 하기.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책하지 않기. 왜냐면 자책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어른들은 늘 어떤 아웃풋이나 성과를 내거나 뭐 그런 것들에 이제 치중했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관성이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그걸 정말 의식적으로 난 이거를 내려놓겠다. 그리고 지금은 자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에게 저의 어떤 힘듦이 이제 전가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신경 쓰되 너무 잘 하려고 절절매거나 애쓰지 않는 거. 내 휴식의 양을 좀 챙기는 거. 이런 것들. 약간 표정은 제가 두 개의 얼굴을 보긴 했지만 여튼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와의 어떤 적합한 정도를 찾아가는 그 육아가 아마 안소정님의 육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 만나면서 더 느끼게 되겠지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육아가 다 참 강점이 있고 너무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소정님이랑 그냥 알고 지냈을 때보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더 육아에서 건강하고 또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역으로 배우는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약간 소정님이랑 비슷한 사람이면 되게 많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사실 들려주시고 이렇게 귀엽게 입고 나오셔가지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컨텐츠로 한번 또 놀러 올래요? 그럼요. 언제든지. 좀 이게 정숙한 거 말고 정숙하지 않은 걸로도 네. 한번 만나보는 걸로 기꺼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모브란에서도 또 건강하고 재미있는 육아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